그게 물리는 원래 항상 선생님 1등 만들기 샀었지 않나? 물리는 어디가 샀어? 그거랑 정확히 그게 고민이 생기고 중간 단계 문제집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애매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아예 고3들이 하는 거 자이스토리 있잖아. 마더텀 자이스토리가 고3들이 그냥 거의 모르거든.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게 제일 저거 정도 보면 이제 저거 보는 순간 그냥 수능 대비야 그냥. 수능 대비니까 내신 대비 수능 대비 다 되는 거니까. 그래서 원래는 쌤이 체험 배우고 나서는 바로 안 쓰려고 했다가 당장 학교 시험 보는데 난이도가 적게 나오는 데도 있어버리니까 그래서 참 고민이. 학교마다 난이도가 너무 많이 틀리거든 과학이 특징이. 그래서 평안 같은 데가 1학년들이 오늘 할 때는 좀 그래도 쉽게 내는 편이야. 1학년들 오늘 할 때 좀 쉽게 내는데 2학년들 같은 경우는 특히 남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상위권들이 싸움이 붙어야 되니까 문제를 좀 어렵게 내는 경향성이 좀 있거든. 그래서 저기를 사용할까 지금 고민. 내년에는 자이스토리를 할 거니까 고민 중에 바로 2학년이니까. 그럼 어차피 둘 다 대비 되니까. 머리 아프다. 지금 분위기에는 쉬운 단어는 할만해. 쉬운 단어는 할만하고 문고 할 거야. 이게 분리 풀어봐서 역학적은 좀 어려운데 나머지는 또 손댈 만한 그런 느낌. 그러니까 완전히 어려운 단어는 좀 어렵고 쉬운 단어는 그래도 좀 풀만해. 하고. 단원마다 특징이 다 있어갖고 아까 말했듯이 생물 같은 경우도 3개 단원 빼놓고는 또 할만해. 아마 생물하고 화학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할 거야. 어차피 과학은 물리는 역학적 에너지가 따라가서 그러지. 할만해 또. 역학적 에너지 많으면 또 물리는 또 쑥쑥 풀어낼 수 있는 단어들이라. 바로 넘어가도 상관없긴 한데. 대신 기본적으로 완자는 그냥 수월하게 풀어낼 수 있어야 돼. 완자는 그냥 수월하게 풀어낼 수 있을 정도 돼야지. 오늘은 저번 시간 녹화한 게 아쉽게도 칠판에 3분의 1이 날아가 버려갖고 녹화가 잘 안 돼 있다. 그래서 아직 그걸 안 올려놨으니까 잘려버려갖고 나중에 필요하면 얘기해. 지난 시간에 그거 있었어. 곧 에너지띠하고 반도체에 대해서 있었네. 에너지띠하고 미친 학생이 쇼를 하고. 에너지띠하고 쪽에 저번 시간에 미성 가구 뿔 한번 먹어줄래? 저번 시간에 고체 에너지띠에 대해서 했었지. 촘촘해가지고 이렇게 에너지띠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연결돼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이번 단원에서는 반도체가 이제 나오지. 오늘은 160페이지제 반도체에 대해서 할 거야. 반도체 160페이지. 이쪽은 진도 그렇게 많이 없다. 풀고 바로 문제 조금 푸는 거죠. 뒤쪽 단어 나오게 좀 그러고. 그 대신 그거 좀 하나 해줘야 되겠구나. 오늘 헤로도를 잠깐 해줄게. 헤로도를 좀 뒤에 문제가 한 번 더 있어가지고. 자, 일단 반도체. 화학 공사들은 조금 약간 도움되지. 약간 그냥 조금 도움돼. 자, 고유 반도체 몇 조? 주소하고 점화율 14조. 원자과 전자가 4개 있는 거.
원자가 전자가 4개 있으면 어쩌겠냐? 여기 밑에 그림 보면은 규소 옆에 또 규소 옆에 규소 원자가 전자가 4개니까 이런 식이지. 화학에서는 물리에서는 이렇게 안 나오는데 화학에서는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지. 결합선이 4개 있는 거잖아. 4개 있으면 4개 있어. 결합선이 4개 있으니까. 그럼 옆에 또 규소가 또 붙으면 돼. 여기 또 규소 붙으면 되고. 계속 규소 계속 붙이면 돼. 이렇게 결합선이 4개입니다. 제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규소가 이렇게 결합된 이런 형태. 14종 원소가 붙어있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고유 반도체라고 한다. 고유 반도체. 전부 공결합하고 있지? 공결합하고 있고. 또는 다른 말로는 순수 반도체라고도 하고 이걸 자체를. 그래서 불순물이 없이 완벽한 결정 구조로 가는 반도체로 낮은 온도에서 양공이나 자유전자가 매우 적어서 얘로만 만들면 절연체야 절연체. 전기 안 통한다고 기본적으로는 안 통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건데 화학 변사는 좀 더 있는데 이 상태는 전기가 안 통하기 때문에 여기다 뭘 넣어주냐면 요거 대신에 불순물을 넣어요. 불순물. 여기서 말하는 불순물이 뭐 특별한 게 아니라 13족하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요. 썼잖아. 13족 또는 15족 원소를 하나 집어넣어줘 버리는 거예요. 안에다가. 이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조금 어려운 용어로 도핑이라고 합니다. 도핑. 우리가 저기 운동선수들 도핑 테스트 그거지. 그 도핑이 뭐냐면 운동선수들이 약물을 먹잖아. 그 약물이 불순물이잖아. 어떻게 보면 첨가돼서 몸에 들어간 거잖아. 그 도핑이 똑같은 거. 불순물이 끼어들어갔다는 게 도핑인데 도핑을 해주면 그러니까 13족을 넣어주는 경우하고 15족을 넣어주는 경우 좀 다르지 상황이. 지금 확대해 보면은 여기는 지금 13족 붕소를 넣어줬거든. 붕소 밑에 누구야? 알루미늄. 근데 이 밑으로는 안 배우잖아. 우리 화학에서도 실은. 근데 그 밑에 갈륨 있고 인듐 있는데 짜증나게 이걸 외워야 될 때가 물리에서는 짜증나게 있더라고. 수능에서는 잘 안 나오는 형태인데 문제 풀다 보면 1등급 만든 게 이거 종류 외워야 되더라고. 그러니까 헷갈리거든 이거. 여기까지는 잘 안 외우거든. 그래서 이게 지금 13족을 넣어줬으니까 원자과 전자가 몇 개냐? 3개야 3개. 그럼 하나가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이쪽에서 봐봐. 이쪽은 뭘 못해? 요놈하고 공유결합을 못해. 대신 비어있잖아. 지금 비어있어. 비어있으면 여기 공간이 비어있거든? 그럼 옆에 있던 전자들이 여기를 채워주려고 이동할 수가 있어. 이렇게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래서 이 빈 공간, 양공이 생겨가지고 양공을 채워주려고 전자들이 막 이동을 해. 그래서 전기가 통하는 이런 형태가 있고. 반대로 이번에는 이제 13족이 아니라 15족을 넣어주는 거야. 15족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질소가 있잖아. 질소 밑에가 인이 있어. 여기까지는 외웠단 말이야. 죽일 거예요. 인 밑에 비소하고 안티모니 같은 게 있는 건데 이 15족은 말 그대로 원자가 전자가 5개란 말이야. 하나가 남아. 이 남은 놈이 어디 끊길 수가 없으니까 막 돌아다니는 거지. 이게 자유전자 같이. 얘는 자유전자 같이. 얘는 양공 같이.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전류가 흐르는 이런 형태를 이런 형태가 15족을 넣어주는 경우하고 13족을 넣어주는 경우에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름을 알아둬야 되는데 이렇게 만든 반도체를 뭐라고 하냐면 P형 반도체. 양공이 생겨가지고. 왜냐면 그 양공이 플러스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 영어로 포지티브잖아. 포지티브 플러스가. 그래서 P형 반도체.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역할을 하잖아. 네가티브니까 자체가. 그래서 N형 반도체라고 한다. 그러니까 13족이 P형 반도체, 그 다음에 15족이 N형 반도체. 그래서 여기서는 원자과 전자가 3개인 거. 여기는 5개인 거. 그러니까 물리가 이게 시험 문제 나올 때는 13족이라고 하는 얘기가 좀 애매하게?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볼 확률이 높았지 기본적으로. 근데 알아보면 그렇지. 그래서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만드는 거. 이게 이제 전기가 통하게끔 하는 거지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비고유 반도체 또는 불순물 반도체를 해갖고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라고 한다. 방금 내가 설명했던 부분 이거는 양공 때문에 양공이 전자 나르게 역할을 하는 거고 얘는 전자가 전자 나르게 역할을 하는 거지. 이거를 조금 더 에너지 중에 앞에서 배웠던 거랑 연결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앞에서 원자까지 배웠지. 그 다음에 전극뒤 배웠잖아. 원자까지에서 전극뒤로 올라가야지 전자가 이동해갖고 그 전기가 통한다고 했잖아 자체가. 근데 지금
그 13족을 넣어버리면 뭐라고 된다? 불순물에 의해서 원자가티 바로 위에 지금 여기 바로 위에 뭐가 하나 생겼지. 새로운 에너지 주기가 하나 생긴 거야 지금. 이게 P형이고 N형은 뭐냐면 전도띠 바로 밑에. 웃기지. 원자가티 바로 있고 얘도 원자가티 바로 위처럼 똑같이. 근데 위치상으로 봤을 때 얘는 원자가티에 가까이 위에 있는 거고 얘는 전도띠 바로 밑에 가까이 있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말표현을. 그래서 새로운 에너지가 생겨버리는 거지. 그래서 새로운 에너지가 비어있음으로 원자가티에 있던 전자가 쉽게 이쪽으로 전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쪽에 양봉이 생겨가지고 여기서 전자가 이동할 수 있다. 얘기고 얘는 불순물에 의해서 전도띠 바로 아래 새로운 에너지 준위가 만들어져 갖고 원자가티에 띠가 완전히 채워져 있으므로 전자는 새롭게 만들어진 에너지로 이렇게 채워준 다음에 전자가 쉽게 전도띠로 올라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표현하는데 그냥 이게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된다라고 그냥 예고듣고 풀면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이 160페이지에 제일 밑에 나온 내용이야. 자, 포인트는 뭐다? 자, 이거를 갖고 여기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요거야 요거. 요게 포인트지. 이게 포인트. PN 접합 다이오드. 방금 만들었던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붙여. 어떻게? 요렇게 붙여. 이게 그 유명한 다이오드야 다이오드. 머릿속에 다이오드 그럼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요게 떠올라야 돼. 정류작용. 정류작용이 포인트가 됐다니까. 정류작용이 왜 중요하냐? 정류작용이 왜 중요하냐? 이제 원리가 이제 이거야. 두 가지 형태인데. 두 개를 붙여갖고 만드는 그걸 다이오드라고 하면 다이오드인데, 자, 어떻게 보면 확대해보자 이것도. 내일 고3들 만나게 되는데. 어쩌면 너무 무겁네. 고3들이 이제 100일 안 남았나? 모르냐 이거? 뭐 학교에서 많이 하잖아. 100일주 이게 쌤 고3 때도 100일주를 먹었다?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줘. 쌤이 한 잔씩 딱 줬어. 100일주. 공식적으로 100일주. 간에 기별도 안 가지. 100일주. 아무 의미 없어. 100일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100일 남으면 아무 생각이 없어. 고3들 안타깝다 진짜. 그 2학년 친구가 이번에 여름방학 때 경기도 쪽에 저기 기숙학원을 갔나봐. 기숙학원 이건지 알지? 들으는 맞지? 기숙학원 가면은 그냥 스케줄이 학교 기숙사만큼 빡세겠지? 아침 뭐 6시 기상한 다음에 뭐하고 오전에 뭐 수업하고 또 오후에 수업하고 저녁에 자율학습하고 뭐하고 하겠잖아. 핸드폰 안 줄 거라 막 이런 데 쓸 거니까 특별한 일 없으면 그래서 계속 지나가는 거야. 근데 방학 때만 하는 기숙학원이 있긴 하겠지. 이제 거기서 맛만 보는 거지 기본적으로. 근데 이 기숙학원의 특징 중에 어디 있냐면 경기도에 기숙학원이 좀 많잖아. 뭐 어디 있냐면 산골짜기가 있어. 왜냐면 이게 담 넘어서 있고 도망가서 갈 데가 없는데 그럼 굳이 밖에 나갈 필요가 없잖아. 그 노래방을 갈 거야, PC방을 갈 거야. 가도 아무도 없어. 그거 얼마냐? 그냥 미아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밖에 나가도 아무 의미가 없고 안테나도 안 뜨고 핸드폰도 던지니 안테가 안 뜨지 않지 요새는. 핸드폰 다 압수해버리니까 핸드폰도 못 보니까 생각나는 건데. 거기서 이제 지수생들이 공부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대. 정신 안 되겠구나. 미친놈들이 막 지수생들이 너무 열심히 하고 하니까 힘들겠다. 그랬다 하더라고. 재수 한다고 해서 다 공부 잘하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잘하는 애들이 재수를 많이 하는 것 뿐이고 걔들이 이제 꿈이 높으니까 많이 하는 건데 그 쌤이 옛날에 제자 중에 공부를 잘했는데 중학교 1등으로 졸업했어. 고등학교를 갔는데 고등학교 잘했어. 고등학교 1학년 때도 1등 고3 때까지도 전교 3등에서 안 밀려났어. 많이 해봐야 4등 그 정도 했는데 수능을 딱 쳐봤어. 그때는 수시를 썼는데 수시가 안 됐어. 서울대 공대를 썼는데 1점 몇이었을까? 3이었을까? 4였을까? 하여간 그래도 안 됐어. 그 당시에 의대가 적었을 때 정원이 의전 생겨가지고 의대가 원래 정원이 3,300명이거든. 전국 의대 정원이 3,300명인데 그 당시에 의전원이 생겨가지고
대학에서 뽑는 의대 정원이 1,600명밖에 안 됐을 거예요. 딱 절반밖에 안 돼버리니까 진짜 의대를 가기가 쉽지가 않았어 아예. 그래갖고 그래서 내신이 좋아도 의대를 쓸 수가 없잖아 거의. 그러니까 내신 의대를 못 써버리고 그때는 거의 전대도 1.0이었어. 수시를 보려면 1.1, 1.2는 아예 못 썼을 걸 그 당시에 하도 그게 써가지고. 재수를 했지. 재수를 어디서 했냐면 서울 강남 대성학원에 했어. 서울 강남 대성학원에 등록을 하려면 무서운 게 뭐냐면 전년도 6월, 9월 평가원하고 수능 성적표를 갖고 가야 돼. 근데 거기가 성적이 애매하면 시험 봐. 거기 성적이 좋으면 합격을 해갖고 들어갈 수가 있어. 웃기지 않냐? 너무 웃기잖아. 잘하는 애들만 받겠다는 거잖아. 그럼 잘하는 애들은 잘 할 거 아니야. 그럼 대학을 잘 갈 거 아니야 당연히. 그래갖고 선정을 해. 아 우리 학원 나와서 이렇게 서울대 갔다 의대 갔다. 왜? 잘하는 애들이 가서 공부 잘하고 그냥 살짝 미끄러진 거였잖아. 수능 볼 때 살짝 미끄러진 애들이 오는 거라. 근데 거기서 이제 그때 제자가 이제 수능 보고 와서 선생님하고 술 한잔 하면서 얘기했었는데 어떤 전설이 있냐면 강남 대성학원에 모의고사를 보잖아? 모의고사 성적표가 복도에 딱 붙은데 그러면 200분까지인가? 300분까지인가가 붙어있다더라고 이렇게 정규 성적이. 근데 웃긴 게 뭐냐면 3월달부터 시험을 보면 생각해봐. 3월, 4월, 5월, 6월, 7월, 9월, 10월 이렇게 7번 정도. 사설까지 보면 좀 더 볼 수도 있겠는데 한 적어도 7번을 시험 보는데 그 200명인가 300명 안에 그 성적표가 붙어있는데 그 안에 한 번이라도 들었으면 서울대. 꾸준히 들은 게 아니라 그 안에 딱 한 번만 들었어도 서울대를 간다고. 그런 전설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고. 또 두 번째 전설이 뭐였냐면 그 해년도 의대생의 절반이 거기서 나왔다는 얘기가 있었어. 그 해년도 의대생의 절반이 거기서 나왔다는 얘기가 있었어. 그 정도로 그렇게 컸었는데 기재 이게 그리고 대성학원이 강남에 있는 거 아니야? 저기 노량진에도 대성학원이 있거든요. 거기는 시험까지는 안 봐. 시험까지는 안 보고 이제 가는데 그러니까 웃기더라고. 강남 대성학원은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니까. 보통 거기 들어가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연고대는 갈 수 있는 수준 애들이 이미 그렇게 쓰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어떤 게 유행했냐면 전국 아까 말했지 의대 동원이 1,600명이라고 친다면 그해 합격한 의대생들의 거의 내가 알기로는 절반은 재수생 이상이야. 고3들이 가는 비율이 절반밖에 안 됐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딱 학교로 가는 순간 언니 오빠들이 다 있어. 같은 학년에 기본적으로 재수 3수생들이 많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도 꽤 높다. 지금도 의대 치대하는데 이쪽 비율 자체에서 적어도 30%는 재수생 이상이야. 재수생 적어도 30% 이상. 그러니까 재학생은 70%가 안 될 걸 내가 알기로 지금 많이 뽑아도 지금 그 정도 수준이니까. 만약에 수시가 없었다면 수시가 없다고 친다면 내가 볼 때는 재학생이 30%도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그 정도 재수생 그게 커. 왜냐면 3년 공부하고 대학 가는 거고 4년 공부하고 대학 가는 거 다르잖아. 당연히 4년 공부 1년 더 했는데 당연히 공부를 더 많이 했겠지. 그리고 대부분 아슬아슬하게 끌어진 애들이 시험을 보고 갔을 거니까 잘하지 자체가. 근데 이제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게 그거라고. 서울에서 너희가 일단 강남에서 태어나지 않았잖아. 이건 운이 좋으냐 나쁘냐 문제는 아니니까 말 못하고. 강남에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했을 때 너희들이 교육 환경 자체가 나는 광주가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 절대. 광주는 내가 볼 땐 지금 현재 상태로는 교육 환경이 아주 안 좋은 상태야. 그러니까 학교에서 말했잖아 전부 수시만 매달고 목매고 있는데. 근데 해년마다 수시가 나오는 비율은 당연히 정해져 있다고 그러면. 그럼 학교에서는 그 비율만 계속 보내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 거거든. 그러면 수시가 안 되는 애들을 정시로 윗단계를 보낼 마음이 없다고. 내가 보는 광주 사립학교나 공립학교들의 스타일 자체가. 그래서 스스로 너희들한테 정시를 포기하게끔 학교에서 종용하고 있다고. 수시 망치면 안 된다, 내신 망치면 안 된다. 그걸 계속 내세뇌시키고 있어. 정시로 못 간다. 아니 뭐 정시로. 생각해봐. 지금 이미 상위권은 정시로 50% 뽑아 올해.
전대는 좀 아직 지방은 70%까지 수시를 뽑긴 하겠지만 정시 30%밖에 안 뽑아. 지방은 30에서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미 연고대는 50%야. 서울대도 마찬가지고 거의 위쪽은 전부 50%를 뽑는다고 정시로. 수시로 50%밖에 안 뽑아요. 그러니까 수시가 70이 됐다가 50으로 줄였으니까 20%가 최근 2, 3년 사이에 줄어들었어요. 지금. 그게 다 정시로 다 넘어갔단 말이야. 그럼 정시로 뽑아야 되는데 왜 자꾸 여기서는 포기시키냐고. 정시로 안 된다. 재수생이 강하긴 하겠지. 근데 재수생 숫자가 그래봐야 10만 명이야. 재학생은 40만 명이야. 재수생이 갈 수 있는 한계가 있지. 뭐 10만 명이고 재학생은 40만 명인데 비율이 일단 틀리잖아. 재수생이 가라고 가려면 가라고 신경. 재학생 비율도 분명히 있다고 갈 수 있는데 자꾸 포기를 시키는 환경이 조성된다 이거지. 쌤이 방금 왜 강남 얘기를 하냐면 강남의 학교 어떤 선생님이 수시를 신경 쓰거든요. 생각해봐. 강남에 잘하는 학교 생각해봐. 강남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용산고가 강남 쪽에 있나 기억이 정확히 모르겠는데 용산고가 서울대 연고대 하면 100명 보냈어. 전체적으로 했을 때 서울대 연고대 해년마다 100명씩을 보내. 스카이 쪽 의대 쪽에 한의대 서울대 연고대 합치면 100명 정도 보낸다 그 학교가. 근데 그 학교의 뒤로 100등은 광주랑 똑같아. 상태 안 좋아. 뒤로 100등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안 하는 거야 그냥. 근데 거기는 뭐가 그냥 아까 말했듯이 그 100명이 그거 서울대 연고대 의대를 갈 정도 수준이면 그 100명이 수시 싸움을 했다고 생각해봐. 내신이 잘 나왔겠냐? 말도 안 되지. 잘 나올 수가 없지. 왜냐면 경쟁이 너무 치열하잖아. 거기랑 수시 비율이 틀리냐? 똑같잖아. 비율이 4%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면 3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12명인데 12명이 얼마나 많이 갈리겠냐 과목마다. 얼마나 미친듯이 갈리지. 그러면 걔들이 뭔 수시를 본다고 치면 다른 걸 보겠지. 수시 전형에서도 학종은 안 보겠지 당연히. 특별 전형이라든지 그걸 노리든가 아니면 걔들은 정시를 생각할 거고 학교 선생님들도 내신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써줄지 모르잖아. 보고 얘들이 골고루 내신이 다 개판이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게 자체가 안 돼버리니까 그냥 거기는 그냥 냅둬 시간 신경도 안 써. 자격수도 안 하는데 뭐. 부수서 외우는데 거기는. 부수서 자격수가 하면 학부모가 일어나고 난리 나고 교장 잘려. 왜냐면 강남에 대치동에 학원 1,500개 있대. 대치동에 1,500개가 있다 학원이. 근데 학원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왜냐면 거기는 초등학교 때부터 전략적으로 보냈다니까. 학생들 가르칠 때 전략적으로 가르쳐. 쌤 최근에 지금 봉도동에 과외하고 있는 학생인데 걔 원래 집이 천단 2주에 살다가 봉도동 이사 갔어. 그래갖고 봉도동에 이제 올해 중학교를 들어갔거든. 문성중학교 들어가고 이제 하는데 걔가 이제 수학을 고등부 시작했고 과학은 고등부 진작 시작했지. 그래갖고 하는데 중학교 1학년이잖아. 근데 자기 반에 7명인가 8명이 고등부를 하고 있대. 중1이. 너 중1 때 고등부 시작한 사람 있어 없어? 없잖아 지금. 여기 봐봐. 없잖아. 여기는 홍선동은 있다니까 지금 뭐. 중1이 고등부를 하고 있다고. 걔가 잘한다고 누가 일단 제끼자고 뭐 못할 수도 있겠지. 뭐 그냥 계속 과정만 넘어가서 할 수 있어. 내가 볼 때는 그게 대부분일 가능성이 높아. 하지만 중1이 한 반에 25명이잖아. 7명이 고등부를 하고 있대. 홍선동은 그런 분위기야 진짜로. 근무지랑 달라 분위기가. 그럼 중2는 어쩌겠냐? 절반 이상 할 거라고. 고등학교 과정은 이미 할 거라고 지금. 근데 강남은 어디 가겠어? 그잖아. 할 말 없잖아 강남은. 이미 한참 했을 거야 지금. 한참 했을 거고. 홍선동은 뭐 학원비 자체도 비싸잖아. 거의 광주에 과일만큼 되는데 학원비도 엄청 많을 거고. 그들은 오직 포인트를 거기다 두고 간다고. 정시에 포인트를 두고. 수시가 많이 이명박 때 박근혜 때나 수시가 특성화돼갖고 막 그 스펙 쌓기 많이 했잖아. 그래서 이제 조국 딸 그 스펙을 싼 거야. 실은 거기에 맞게 싼 거야. 근데 지금 뭐 약간 내가 볼 때 비리도 아닌 건데 아마 지금 그 당시에 학교 다닐 때 다 조사하면 부모들 다 깜빡할 걸? 그렇게 만든 스펙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 다 그렇게 만들었을 거 아니야. 우리는 모르는 거야. 우리들은 그래 그냥 못 사는 동네 사니까 우리 모르는 거야. 뭐 어디가 누구 뭐 어디 뭐 체험학습? 누군 체험학습 이상한 데 갈 거 아니야. 근데 거기들은 막 연출이 다 하니까 의사하고 또는 교수들도 많이 알 거니까 그런 체험학습 다 넣어갖고 스펙을 다 만들어놨을 거잖아. 우리는 그런 걸 여건이 안 되니까 못 가는 거지. 세미나 같은데 뭐 세미나가 뭐야? 그런 데 못 가잖아 우리는. 근데 그들은 그렇게 만들었던 거지. 그게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근데 그러니까
이미 대치동에서 하고 있는 그 시스템이 분명히 잘 가고 있는 거라고. 그들은 그렇게 성공했어. 자식들을 그렇게 성공시키고 있는 거야. 근데 자꾸 강주나 지방은 반대로 가는 거지. 반대로 가고 있어. 아직도 수시 비율 두고 있는데 수시 잡으러 일거리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애들도 공부를 또 안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2학년들이 또 계속 불안해하는 거야. 선생님 근데 내신을 넣을 거야. 아니 내신 넣을 필요는 없는데 굳이 군당에서 뭐낼 필요까지 또 없다는 얘기 내가 말하는 거야. 어차피 이제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면 이제 너희들이 배우는 과목이 수능 보는 과목들이 대부분이잖아. 이제는 또 점점 줄어들잖아. 기타 과목들이 쎄할 때는 줄어드는데 거기서 내가 최선을 다해 보는 거지. 보는데 내신이 안 나오고 어쩔 수 없잖아. 나보다 잘하는 애들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목표는 수능이라고. 그럼 아까도 말했지만 만점은 정해져 있다니까. 근데 아까 중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 했다고 친 거랑 걔가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계속 잘할 거라고 보장했다고. 너희들이 현재 아직 점수가 안 되지만 고3까지 그 수능 볼 때까지만 그 점수를 만들어내면 된다고. 그럼 대학 가는 거야. 그냥 좋은 데를 갈 수 있는 거고. 근데 왜 자꾸 학교에서 포기시키냐고. 얘들 의욕이 저하되게. 그리고 뒤지게 피곤하잖아. 항상 피곤하고 잠 오고. 연명하게 수행평가를 많이 내주고. 뭔 수행평가를 나는 그렇게 내줘. 나 미친 것 같아 선생님들이. 수행평가를 왜 이렇게 괴롭혀? 자기 공부하라고 좀 놔두면 안 되나? 이게? 그날에도 할 거 많잖아. 자기 공부할 게 얼마나 많냐. 솔직히 수학 하루에 일주일에 20시간 자율학습 하는데도 할 양이 많잖아. 부족하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질승이 당연히 대학을 잘 가냐고 그냥. 잘 가지. 생각해봐라. 일주일이 있는데 일요일 빼. 일요일 그냥 다 통째로 논다고 생각해봐. 토요일까지 수업 있어. 수업이니까 질승이야. 근데 학원 안 다니는다 진짜. 다녀도 저거 안 다녀도 저거 안 다니면 쳐봐. 하루 종일 자율학습 할 거야. 무려 수학만 8시간씩 해도 되거든. 하루에 수학을 8시간 동안 자기 공부할 수 있잖아. 문제 풀고 정리하고 문제 풀고 정리하고 되잖아. 그럼 일주일에 6일이니까 하루 빼니까 8시간씩 해봐. 48시간 할 수 있어. 100일이면 4,800시간이야? 그잖아. 어떻게 이길 거야? 누구 생각해봐. 실제로 너희들이 수학을 너희가 푸는 시간을 생각해봐. 하루에 몇 시간일까? 2시간 될까 평균? 2시간이 힘들 거야. 그러려면 빡세. 정말 빡세. 그럼 2시간 해갖고 누구는 다 쉬지 마. 쉬지 동안 해. 14시간이야. 세상에 이틀한 거랑 똑같아. 일주일에 수학을 14시간을 자기가 풀어갖고 한 달을 해봐야 얼마만큼 실력이 늘까? 안 늘어. 그잖아. 근데 시간이 부족해. 근데 학교에서는 충석도 해. 피시할 데가 없이. 그럼 왜 하지? 그 심지어 수업 시간에 딴 것도 못하게. 나는 이미 아는데. 나머지는 그냥 다 했는데 나머지는 하고 있는데 수업 듣고 있으래. 빡 돌아버리는 거지 그때 이제 자기가.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애들한테 항상 그러거든. 수업 시간에 자기 공부하라고. 대신 미친 척하지 말고 수학 시간에 수학 공부하라고 대신. 영어 시간에 영어 공부하라고 대신. 그 수업을 들만 하면 듣는 거고 듣기 싫으면 자기 공부하라고. 영어 시간에 영어 공부 다른 거 공부하라고. 그렇잖아. 그럼 욕을 덜 먹을 거 아니야. 그래도 너 뭐야? 영어 공부하고 있는데 왜 내 수업 안 들어? 안 나가면 또 뭐라고 할 거잖아. 알아서 한다고. 네가 그만큼 많이 하라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욕은 안 먹을 거 아니야. 수학 시간에 수학 공부하는데 수업을 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본수가 하를 해야 되는데 근데 너희 하안 들어. 아는 게 안 듣지. 아는 거 안 듣지. 모르면 듣겠지. 그런 시간들을 학교에서는 배려를 안 해준다 이거지. 전혀 배려를 안 해주잖아. 그러니까 나는 수업 시간이 특히나 우리가 사고 있는 것 중에 국영수과 같은 수업 시간은 거의 의미가 없어. 들을 게 거의 없어. 들을 게 아예. 그 시간이 다 버려지는 시간들이야.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거지. 그래서 난 애들한테 보충수업 절대 하지 말라거든. 전공가 필요하지 않은 보충수업도 아까워. 그냥 4시 끝나면 4시부터 공부하게 나. 그러면 적어도 6시간 확보 되잖아. 10시까지. 그럼 그 6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들인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누구는 진짜로 너희들이 공부할 시간들이 너무 적다고 양이. 그러니까 힘든 거야. 강남 애들은 중학교 때부터 4시, 3시에 끝나. 강남에 가봐. 중학생, 고등학생 끝날 시간 똑같아. 그잖아. 자율학습 붙으면 6교시, 7교시면 다 똑같이 끝날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그들은 4시부터 학원 가. 학원 가고 하고 주말 다 비어있으면 자기 거 하고
학교에서 내가 알기로 학교에서 공부해도 별로 신경 안 쓸걸? 거기 학교 선생님들 그런 것도 고민 안 할 거 그냥. 그냥 다른 책에서 할 거야. 뭐. 자기 수업하고 하면서 하든가 말든가 막 그럴 거야 내가 볼 때는. 거기서는 학교 선생님들이 뭐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과학고나 특목고가 아닌데 특별히 배울 수업이 없지. 과학고나 특목고는 조금 더 수준 높게 가르치거든 분명히. 대학교 과정도 좀 접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수업하겠지만 일반 학교에서는 중기 수업 과정을 넘어서지 않는다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너희들이 부족한 거는 수업 공부하는 시간이 부족한 거야. 공부하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확보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 근데 그거를 학교를 다니는 때 하는 방법은 학교 다니는 시간이 제일 많잖아. 그 학교 다니는 그 시간 안에서 승부를 봐야 돼. 그래서 항상 자리는 제일 뒤에. 앞에 디펜스가 잘 되는 뚱뚱한 애 뒤쪽으로 앉아가지고 자기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코로나 때 진짜 좋았다더라고 그 사람들. 마가진 하니까 마가진에다 옷 걸어두고 앞에 다 가려지잖아. 그리고 자기 공부하기 좋았다더라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안 돼버리면 진짜 힘들다는 거야. 힘들다. 선생님이 그런 성공한 애를 몇 명 봤잖아. 진짜로 바꾼 애들. 내일 또 한 명 만나러 가야 되는데 고3인데 선생님이 어디까지 올랐는지 내가 궁금했는데 걔가 이제 작년 교육부터 시작했거든. 자기 거 공부하기 시작했어. 자기 거 공부. 되게 잘하는 거야. 내신은 이미 4점이야. 3점 후반이니까 4점이야. 근데 저번 모의고사 잘 나왔다니까. 거의 내가 딱 저번 모의고사 점수를 봤을 때는 중학교까지 할 수 있어요. 그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연고대 가는 거야. 그 점수가 나왔는가 내가 궁금했는데 전형고급에서 좀 해보려고. 근데 그게 안 돼. 그 3학년 때는 진짜 널널해 또. 여기 3학년 때 벽이 없잖아. 3학년 때 벽이 딱 하나밖에 없어. 뭐냐? 미적? 미적 이미 2학년 때 끝나버리면 할 것도 없고. 그럼 3학년 때는 거의 할 게 없고 막 이상한 거 배운단 말이야. 3학년 때 통째로 다 자기 공부할 시간이야 실은. 수업 시간에 자기 공부해야 된다고. 그럼 진짜 3학년 때 공부할 시간이 많긴 많다고. 근데 3학년 때 의욕이 제일 없다고. 3학년들 저기 밤에 저녁에 잠 안 자. 학교에서 많이 자갖고 잠이 안 와. 밤에. 진짜 애들 내일 가서 모르겠는데 진짜 분위기가 이미 웃기다니까. 문과는 진짜 문과는 학교도 아니야. 문과는 학교가 아니래. 같은 학교 내에서도 문과학과가 달라고. 문과는 학교가 아니야. 그냥 개판이래 그냥. 고3인가 싶대. 이과에서도 절반은 수업 시간 절반은 자. 절반은 자. 그 정도 분위기인데 뭔 수능을 보겠냐. 뭔 대학을 갈 거야.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라. 너희들 할 것만 해. 너희들 할 것만. 쫙 보고. 그거만 보고 계속 달리는 거야. 어차피 졸업할 때 책임 안 져줘. 누구 책임 안 져줘? 선생님들이 뭐라고? 네가 내신 공부만 했잖아. 제 얘기를. 어쩌라고? 내신 나가 사는 애들인데 어쩌라고? 그 새끼 죽이라고? 그 새끼를 잘리게 해? 방법이 없잖아. 걔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정시백에 따를 수는 없어. 내신 이미 시작됐으니까. 너희 초입부터 중간인 거 아니잖아. 중1 때 여기 왔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우리가 중1이면 행복하겠지 그거 하면서도 아유 좀 그럴 거야. 그러니까 그 중학생들 말 초입 내가 초입 지금 중학교 2학년 가르치고 있는데 초입 말 더럽게 안 돼. 아이씨 어디서 다음 달 이거 하잖아. 이거 돌아가는 이거 일거리 하고 있으면 왼손도 하고 있어. 진짜 왼손 잘라고 손가락 구부리지 마라. 더럽게 구부리고 있고 아이 나 진짜 참불이 나왔다 진짜. 나중에 고등학교 때면 그때가 살 거예요. 아이 진짜 내가 미치겠어 진짜. 조금만 찾으면 금방 따라간대 진짜. 못 살겠어. 자기 공부 확보할 시간. 머릿속에서 계속 그 생각만 해. 내가 공부할 시간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일주일에 내가 스스로 공부할 시간 몇 시간 그 시간 만들기 연습을 하고 시간 만들기. 그 연습을 안 하면 절대 성적 안 올라. 근데 그거 하고 나잖아. 학년 딱 올라갈 때 성적이 바뀌어. 학년이 딱 올라가다가 갑자기 성적이 바뀌어. 그러고 쟤 뭐지? 저 나보다 못했었는데?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잘하지? 이렇게 되고. 그런 애들이 중간중간 생겨. 특히 3학년 때 올라갈 때 그게 많이 생겨. 철저하게 자기 공부 잘해놓은 애들이 있거든. 그럼 딱 보여서 봤는데 뭐지? 쟤 뭐야? 왜 이렇게 됐는지 생긴다. 그렇게 돼야 되거든. 시간 확보가 중요하다. 시스템 소리 많이 했는데 쌤 졸업한 제자들이 항상 그 얘기 많이 해. 수업자리 소반이 말고 실단 얘기 좀 하라고. 지금도 그때 시작 때문에 얘기 졸라 버려야 되거든. 지금 아들은 술 한잔 먹으면 항상 얘기하면 제자들이 쌤 실때는 얘기 많이 하세요. 그때는 몰랐는데요. 사회 나가보니까 다 그게 다 좋은 얘기가 됐다고. 공부는 어차피 자기가 하는 거라고. 본인이 하는 거라고. 그 본인이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그것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선생님이 어차피 포인트만 잡아주면 되는 거야. 포인트만.
너 시간 잡아라. 이게 제일 중요하다. 눈치 보지 마. 너가 사는 인생이. 자, 이것부터 해보자. PM을 접합해놨는데, 자,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가 중요한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이제 긴 쪽이 플러스야, 짧은 쪽이 마이너스인데, 플러스인데 전류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아까 P형 반도체는 특징이 뭐냐면 양봉이 많다고. 양봉이 많고. N형 반도체는 자유전자가 많다고, 기본적으로. 도핑을 이렇게 해놨으니까. 근데 플러스가 이쪽에 돼버리면 양봉이 이쪽으로 밀려버릴 거 아니야. 양봉이 밀고. 반대로 여가 마이너스니까 전자들은 마이너스를 싫어하니까 또 이쪽으로 밀릴 거 아니야. 서로 간에 전자들은 이쪽으로 오고 양봉도 이쪽으로 오니까 여기 있던 전자가 이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지. 그러면서 전류가 흐를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근데 반대로 해버리면 마이너스를 연결해버리면 양봉이 이쪽으로 달라붙어. 양봉은 플러스, 아까 양봉 비어있지만 플러스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달라붙고 플러스를 연결하면 전자가 이쪽으로 달라붙어버려. 그럼 여기 있던 전자가 이쪽으로 못 넘어간단 말이야, 자체가. 전류가 안 흘러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는 전류가 안 흘러. 근데 이때는 전류가 흐른다. 도대체 이게 왜 중요하냐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포인트가 뭐냐면 이게 중요한 게 봐봐. 이게 바로 이게 뭐냐면 건전지거든. 건전지. 건전지는 항상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이걸 직류라고 해. 직류. 방향이 정해져 있는 거야.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흐르게 돼 있다. 근데 우리 저거 에어컨 같은 거 봐봐. 저거 우리 쓰는 건 전부 교류야, 교류. 우리 플러그 꼽을 때 졸라 고민 안 하잖아. 아씨 이거 이렇게 꼽을까? 아씨 이렇게 꼽을까? 이거 고민 안 하잖아. 이거 고민하는 놈 있어? 미친놈이지. 이거 고민해. 이렇게 꼽으면 이쁠까? 이렇게 꼽으면 이쁠까? 이거 고민 안 하잖아. 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안 써지잖아. 만약에 써져 있으면 어떻게 돼야 돼? 그대로 꼽아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 근데 저게 직류가 아니라는 얘기야. 어차피 저희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바뀌어. 우리나라는 얼마 바뀌어? 우리나라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1초에 60번씩 바뀌어. 그래서 60Hz 진동수를 갖고 있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 교류라고 한다고. 교류.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바꾼다고. 교류는 테슬라가 만들고 직류는 에디슨이 만들었어요. 에디슨 연구소에 있던 게 테슬라였는데 둘이 졸라 싸우다가 나왔어. 에디슨이. 욕을 못하겠네. 뭐 같아갖고 나와버렸어. 이번에 나중에 서프라이즈 봐봐. 재밌어 사건이. 에디슨이 나쁜 놈이야. 우리가 봤던 위인전질이 그런 놈이 아니야. 달걀을 붓고 싶다. 많이 사이코야. 상태 건너 안 좋았고. 에디슨이 만든 직류는 어디 쓰인지 알아? 나중에 저기 교도소에서 차용할 때 사형 집행할 때 쓰는 그걸로 썼어. 테슬라가 그래갖고 표준이 돼가지고 전기 발전소에 만든 전기를 수송할 때 결을 쓰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전력 손실이 적거든. 우리 전력 손실 배우잖아. 또 통합학에서 그 손실이 적어져야지 전력 손실이. 그래갖고 교류를 쓰는데 그래서 우리가 쓰는 건 교류란 말이야. 교류. 그래서 교류는 보통 어떻게 표시하냐면 헤로트상에서 이렇게 표시해. 교류. 교류는 이렇게 물결명을 표시하면 교류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바뀐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전제품 자체 안에서 쓸 때는 직류를 써야 돼. 직류를. 안에서 쓸 때는 직류를 써야 되는데 어차피 쪽 플러그까지는 교류로 간다고. 교류로. 근데 안에서는 직류가 흘러야지 제품이 제대로 돈다고. 그러면 저기 들어갔을 때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교류를 뭘로 바꿔줘야 돼.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물질이 있어야, 물체가 있어야 된다고. 그게 바로 이 다이오드라고. 그럼 다이오드를 설치하면 혹시라도 여기서 플러스가 갈 때는 이렇게 흐르는데 순간적으로 마이너스로 변해버리면 안 흘러. 근데 아까 말했지만 1초에 60번이잖아. 그러면 30번은 안 흐르고 30번 흐르면 생각해봐. 1초에 30번이 흐르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 계속 흐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교류를 직류로 이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그 유명한 정류작용이라고. 정류작. 가전 제품 자체는 직류를 써야 되는 내부에서. 그래서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이 정류작용을 하는 게 바로 PM 접합 다이오드의 역할이라고. 다이오드. 그래서 이 다이오드가 원리가 뭐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이걸 바로 순방향에 벌어졌다. 순방향. 순방향에 벌어졌을 때는 흐를 수 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역방향에 흐르면 못 흐르게 하는 거지. 그래서 교류가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식이 된다고.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뀐다고. 시간에 따라서 계속 바뀐다고. 근데 다이오드를 통과할 때는 어떻게 돼? 이 다이오드를 통과할 때는 지금 봐봐. 이 화살표 방향이 이쪽으로만 흐를 수 있게 만들었던 다이오드라는 뜻이야. 이 자체가. 그러면 이쪽으로는 여기가 만약에 이쪽이 플러스 방향이라고 한다면 이쪽은 다 살리는 거야. 근데 이쪽으로 가는 전류는 안 흐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사라져버려. 없어져버려.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흐를 수가 있는 거지. 계속.
그래서 직류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다이오드 역할이에요. 그게 바로 정류작용이다. 교리를 직류로 바꿔주는 이런 작용을 하는 게 다이오드 역할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다 들어있다고. 전자제품 안에 다 들어있다고. 근데 선생님도 말했잖아 옛날에도 핸드폰에는 안 들어있다고. 핸드폰에 이게 집어넣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그치, 핸드폰이 커진다고. 그럼 우리 각도를 갖고 있는 게 된다고. 그래서 약간 무거워진다고. 그래서 핸드폰에 누가 있다? 핸드폰에는 요놈이 이 다이오드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이걸 영어로 뭐라 하냐? 어댑터. 이 어댑터 안에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이 들어있는 거. 전자제품은 이게 필요가 없는 게 이 정도 사이즈는 저 안에 집어넣어도 사이즈 크게 뭐 큰 차이가 없잖아. 그래서 이게 저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드가 연결된 부분에 그쪽에 제일 먼저 들어가 있겠지. 이 어댑터가 안에 있냐, 안에 없냐 이 차이인 거지 자체가. 그래서 이 안에 다이오드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휴대폰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봐봐 이게 교류잖아. 교류가 들어가서 나와서 교류가 이쪽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직류로 바뀌면 이제 여기는 직류로 오는 거야. 이 도선은 직류 도선이 흐르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모양이 있었잖아. 근데 요새는 안쪽 바깥쪽으로 있는 거 모르겠다. 바깥쪽은 뭐 플러스 안쪽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 모르겠는데 그 방향이 상관없잖아요. 모양은 똑같이 만들어가고. 근데 옛날에는 휴대폰 모양이 잘못 꽂으면 안 됐잖아 자체가. 즉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거니까. 여기서 직류가 좀 나가고 있거든 자체가. 그래서 직류로 바로 충전이 되는 거야 휴대폰 자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댑터가 있는 거 대부분 어댑터가 있는 거 요거 PC 중간에 뭐 가운데 네모난 거 있잖아. 그치? 가운데 네모난 그게 이제 아주 어댑터의 역할이잖아. 또 뭐 있냐? 집에 있는 휴대용 청소기. 휴대용 청소기 충전하잖아. 충전할 때 앞에 코드 봐봐. 대가리 전락커. 대가리 전락커. 그냥 네모나고 대가리 전락커는 다 어댑터야. 근데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은 전부 등치가 큰 전자기구는 어댑터가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게 이 다이오드다. 그래서 순방향일 때는 흐르고 역방향일 때는 흐르지 않는다. 그거를 원리로 설명한 게 지금 이거고. 이걸 조금 더 다른 원리로 하면 다다음 페이지에 나와있나? 다다음 페이지에 163페이지가 보면 좀 이게 이제 에너지띠 개념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고. 이걸 이제 에너지띠 개념으로 하면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그러니까 순방향을 걸어주면 얘가 좁아진다고 했잖아. 좁아진다는 뜻이 뭐냐면 지금 이 높이 차가 별로 안 나 지금 여기가. 얘가 중도 뛰고 얘가 원자가 뛰거든. 그러면 이 여기서 높이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이게 쉽게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어. 높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역방향을 걸어주면 여기랑 높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이게 쉽게 여기 있는 게 여기까지 못 올라가.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역방향 걸릴 때는 못 올라가니까 전류가 안 흐르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지. 물론 이렇게 흘러가다가 중간에 떨어지는 놈도 있어요. 이렇게 밑으로 전도띠로 떨어지는 놈도 있거든. 이게 떨어지는 놈은 뭐냐면 떨어지는 동안 에너지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떨어지는 거잖아. 그러면서 이제 떨어질 때는 방출하지 열을. 그게 발광 다이오드. 다이오드 들어봤잖아. 발광 다이오드.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 이제 이런 것도 이런 역할. 여기서 떨어지면서 빛을 내는 다이오드가 발광 다이오드 자체가. 다이오드가 종류가 여러 가지야. 결을 중류로 바꿔주는 것도 이렇게 빛을 내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다이오드 역할이고 유기발광 다이오드도 있고 막 그런 거지. 요런 때는 못 흐르는 거지. 높이 차이가 너무 심하니까 못 올라가는 거까지. 역방을 걸렸을 때 이렇게 된다고. 역방을 걸렸을 때 전도띠하고 에너지띠 관계. 여기는 순방을 걸려줬을 때 전도띠하고 에너지띠의 관계를 지금 이런 걸로 설명한 거야 지금. 이 개념들 정리한 거지. 다이오드. 다시 봐보자. 너무 확대하니까 어이씨 그래서 이거 이유 알면 돼. 플러스는 그래서 어디 연결해야 된다고? P형. 마이너스는 N형 연결해야 순방향이 걸린다고.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겠지. 플러스는 P형, 마이너스 N형 연결해야 이게 간격이 좁아져 갖고 넘어갈 수가 있고. 이러면 역방을 눌러주면 안 된다고. 전류가 안 흐른다고. 그걸 정류작용이라고 한다. 그래서 교류를 직류로 바꿔준다. 다이오드 어디 이용된다? 이런 발광